근데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혈관계통과 관련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조심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혈관 질환자나 그로 인한 사망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강봉수 전문가께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 통계 자료 좀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일단 말씀드릴 부분은 남녀, 성별, 사망 순위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암은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암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많은 부분을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많고요. 사실 암에 대한 설명은 이미 예전 광고 매체, 신문 또는 모든 부분에서 3명 중에 1명은 암이라고 이미 너무 많은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 명시가 잘 되어 있는 담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안내해 드릴 부분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청자님들께서 근접하고 밀접하게 한번 다 보신 적 있는 담보 부분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부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드라마나 영화 부분에서 대기업 회장님이나 사장님 또는 결혼을 반대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꼭 나오시는 장면에서 꼭 대기업 회장님들은 약통을 찾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경우나 뒷목이나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경우에는 심장질환에 협심증을 의심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뇌혈관 질환에서는 뇌졸중을 의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작가분들께서 쉽게 접촉하실 수 있는 질병이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간단하게 2, 3일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또 퇴원하시고 간단한 수술로 퇴원까지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 아무래도 심장질환 부분이 조금 높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말하는 만성질환인 고혈압성과 당뇨병에 해당하는 질환이 여성분들에게는 5위, 6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한 혈관 막힘이나 혈관에 대한 문제 부분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 심장질환이 조금 더 높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녀 사망 지금 순위를 좀 살펴봤습니다. 암이 당연히 높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2위 질환도 여러분 꼭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암 하면은 암보험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 2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할까? 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강봉수 전문가께서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대 질환은 실손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담보를 추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2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술비와 진단비 부분으로 좀 극 차이가 많이 나도록 좀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술비 같은 부분은 모든 수술비에 다 해당이 되는 수술비 부분이 있으시지만 횟수에 제한이 없음, 또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모두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장질환에 관련된 수술비나 허혈성 뇌혈관에 관련된 수술비 모두 여기에 큰 질병으로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 지급 후 소멸이지만 실제로 암과 뇌와 심장, 간폐 등 아주 큰 몸의 장기에서 중요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료 기준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10,000원을 기준을 잡았을 경우 수술비 같은 경우는 1,000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적은 수술비 부분도 있고 진단비 부분이 높게 들어가시는 보험 담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는 같이 요목조목 조율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술비와 진단비를 좀 일단은 알려주셨는데 비교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술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진단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근데 그렇다면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수술비로도 2대 질환을 좀 준비가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김희아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수술비 말고도 진단비로도 뇌질환과 심장질환을 준비를 할 수 있지만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험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건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의료법이죠. 거기에 맞는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술비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앞서서 이제 강봉수 전문가가 보여줬듯이 수술비의 장점이 굉장히 많죠. 보험료도 저렴하고 실제 우리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상받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질병부터 해서 큰 질병까지 폭넓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비로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비와 진단비의 차이점을 좀 먼저 짚어드린 겁니다. 일단은 진단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준비는 가능하지만 좀 더 폭넓게 준비를 하고 싶다, 그리고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수술비 보험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비 보험 혈관 질환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지금 준비된 플랜 보면서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특히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저희가 먼저 소개시켜 드릴 보험은 바로 이 수술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준비하기에는 조금 늦는다는 거죠. 이 수술비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장점인 바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 1,000만 원을 준비를 하는데 보험료가 10,000원이 든다라고 하면은 뇌혈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는 10% 금액인 1,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 질환은 굉장히 수술하기가 어려운 질환 중 한 가지 있는데 이 이대 질환인 뇌 질환과 심장 질환은 거의 다 수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꼭 수술하라는 법이 없죠. 뭐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겪게 되는데 뇌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골든 타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무조건 시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술비는 한 번 받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다음에 암에 걸렸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보가 소멸돼 있거든요. 근데 수술비는 계속 남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남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암으로 인해서 횟수에 상관없이 3번이든 5번이든 수술할 때마다 내가 가입한 금액을 계속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치료비를 요하고 있어요. 점점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늘어나긴 하지만은 반대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의료비 지출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운 신의료기술인 로봇 시술 관련된 부분,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절개 수술보다도 더욱더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수술비는 모든 이제 폭넓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보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술 1위가 백내장입니다. 이런 백내장 수술, 그다음에 뭐 위암으로 인한 위전절 절제술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할 때 이럴 때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작은 질병부터 보상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바로 편도 수술입니다. 편도가 커져서 뭐 감기에 잘 걸리고 이럴 경우 이런 수술도 모두 다 보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술비 준비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건강한 분들과 유병자분들 두 분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금액과 보상한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차이 나는 게 바로 이제 납입 면제입니다. 먼저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그리고 만성 당뇨 합병증, 양성 뇌종양, 그리고 상해질병 50% 이상 후유장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이상 후유장애를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요. 우리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쪽 눈이 실명되면은 50% 후유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눈으로 예를 들었을 때 한쪽 눈이 실명되시면은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병자분들은 반대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또한 가족력으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우리 내 윗세대 분들이 이런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경험하신 분들은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